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탄핵 정국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요. 빠르게 수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어제 장중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죠.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쇼크를 딛고 코스피 지수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을 높여가면서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2,4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대 상승 보였죠.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전장에 잠시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도 하루 만에 66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5% 넘게 급반등하면서 전일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5.52%라는 상승률, 이 상승률은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이었다고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상위 종목 전 종목이 대부분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요. 알테오젠 11%대 상승 나와주면서 3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네, 미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던 뉴욕 증시도 잠시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0.2%에서 0.3%의 하락으로 일제히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와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 섹터에서 가장 크게 빠졌던 종목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라클입니다. 시장에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서 7%대의 급락을 기록했고요. 테슬라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3%대 가까운 급등세 기록했고요. 구글의 알파벳은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발표에 5.5%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그래도 어제는 많이 힘을 내주면서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상승세 오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다양한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함께하는 에릭 대표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관심주 미리 살펴봄으로써 오늘 시장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과 함께 움직이는 시그널 종목들 살펴보면서 시그널 포착주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 지금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 상당히 의미 있는 회복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일부 한숨을 돌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또 준비한 순서들 그리고 정보들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 철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제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었죠.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오기도 했고 금투세 폐지안이 또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안정세를 좀 불어넣은 걸까요? 네, 일단 어제 흐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전에 정말 급박한 정치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는 한 사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전에 급락은 다시 한번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외국인 수급 기조가 기존과 같이 유지가 될지 그리고 기관이 지금처럼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순매수하면서 추가적인
추가적인 반등까지 이끌어줄지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와줘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역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연출되었을 때 지금 시장을 떠나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자금 역시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흐름, 수급 동향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특히 종목들, 종목군 차별 없이 골고루 모든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사실 그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상승 흐름 속에서 좀 주도를 해 나가는 업종들, 섹터가 어떤 업종인지 체크를 하셔야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겠고 대형주, 특히 대장주들 체크를 하시면서 또 중소형주들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유리한 구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만큼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의 상승 기대를 해보기에는 약간 어제의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제대로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다양한 전략들은 에릭 대표님께서 팍스통신망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시그널 포착 종목을 포함해서 우리 장중에 받아보실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스스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모든 전략 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미 증시 3대 지수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죠? 네, 맞습니다. 사실 CPI를 앞두고 경계심을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결국은 고점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미 국채의 발행 일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리가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상당 부분 이런 금리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또 지수 상방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증시 하락을 이끈 가장 큰 섹터는 반도체이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중국의 이런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사실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에는 30%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월 대비 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정이 보여지는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또 숨고르기에 빌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구글 그리고 테슬라 이외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런 약세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금리 관련된 또 재료로 시장이 움직여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서 12월 금리 인하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시장이 미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년이죠. 내년 정말 많게는 4회까지 기대가 되는 또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점점 감소되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꾸준히 금리 관련된 일정들 이벤트는 체크를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금리 국내 증시 상당히 오늘 증시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뚫어내고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또 재료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국내 증시만의 이런 대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적인 반등을 염두에 둔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재료들이 많이 또 상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정말 유리한 구간으로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는 점 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의 반독점 조사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 2.5% 가까운 하락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또 고점에서 숨고르기가 나타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반영된 모습도 나타났죠. 내년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지금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4차례 일어날 것이다 또는 2차례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이 다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정 체크해보시고 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장 기반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그래도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올랐고 오늘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이런 미 증시 반도체 약세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그리고 일정 구간 지금의 지점을 지지하면서 유지를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서 그러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대형주 위주의 지수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재건주가 가장 유망한 구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재건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 혹은 후발주를 만들어내면서 섹터 전반적인 테마 전반적인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지 꼭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유리한 구간을 좀 챙겨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재건주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정치 테마주들이 있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치 이슈에 또 시장이 일부 조금은 반응이 둔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매물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고려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정말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유리한 테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꼭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원칙을 정하셔서 또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정말 아쉬운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유지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로 지수 방어에 나서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마주로는 어제 많이 움직였었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어제 큰 폭으로 상승세 보였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오늘장에서도 이어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후발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시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도 지금 정치 테마주들 5거래일 연속 상승 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에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른 대응까지 자세하게 또 받아가실 분들 아래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 포착주들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 개장 전 이슈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개장 전에 나온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먼저 테슬라 관련된 재료를 좀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뭐 테슬라 자체의 이런 저가 또 차량 출시에 대한 뭐 설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부분 또 추가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만은 가장 큰 재료는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AI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러한 측면이 일부 트럼프 트레이딩의 또 재료로서 증시에 그리고 종목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지난주에 이런 테슬라 관련해서 뭐 부품 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또 판매 실적 부분에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워낙 이런 정치 뉴스에 흔들리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또 반영이 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테슬라의 강세 그리고 재료의 출현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이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재건주들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기존의 이런 상승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굉장히 저가 메리트들이 있는 종목이 상당수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또 이런 지금 반짝거리는 정치 테마주라든지 재건주에만 주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가 메리트들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접근을 했을 때 정말 아래쪽에서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고려를 하시고 관련주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퓨런티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장기 평선 부근에서 일부 이탈이 나왔고 전일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의 반등이 사실 찐 반등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정 구간 또 저항대로 작용했고 돌파를 했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기 평선에서의 지지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호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 연출한 이후에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보고 있고,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이 짙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 선별된 종목들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자, 지금부터는 후발주를 노리기보다는 대장주를 노려야 되는데, 자, 이 퓨런티어도 그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자, 다만 지금 구간에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접근한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수급적인 흐름 그리고 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고, 이 퓨런티어도 관심 종목으로서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졌던 종목인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이 종목 역시 테마성 재료를 바탕으로 굉장히 급등을 연출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는 정말 여지를 안 주죠. 강하게 매물대를 출회하면서 강하게 또 장기 평선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다만 퓨런티어와 비슷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퓨런티어 그리고 여타 종목들이 정말 명확한 재료를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반면에 이 라이콤은 제가 봤을 때
때 그러한 실질적인 재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테마성 재료가 실리면서 급등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 라이콤 역시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다만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뭐 두 가지 정도 종목을 살펴봤고, 제가 가장 좀 최애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일부 무겁다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시세를 낼 때에는 가볍게 움직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차익이 나왔을 때에는 또 가볍게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 평선 아래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고,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업이 그리고 산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다시 올 수 없는 자리이지 않나 보고 있고, 지금부터 좀 저점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8만 원대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대인 21만 원 이상 또 유지해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조금 비싸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하지만은 이런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구간 챙겨 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자율주행 테마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테슬라가 저가형 차량 모델이죠. 모델 Q.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부품이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예상하고 있는 출시가가 지금 3만 달러대라고 하다 보니까 저가 시장을 공략해서 연간 성장률까지 좀 높여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자율주행 상승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가에서 최고점까지 끌고 간다면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잡아서 가져가시면 좋겠죠. 가장 먼저 살펴주셨던 종목 퓨런티어였습니다. 퓨런티어 어제 4%대 강세 나왔었죠. 지지선 부근에 역시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호재가 나온다면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현재 상방도 열려있고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콤 살펴주셨는데, 라이콤은 테마성 재료로 급등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뚜렷한 상승 요인이 현재까지는 없는 만큼 이런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시는 현대오토에버 살펴주시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 무겁지만 시세를 낼 때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자율주행 산업이 앞으로 본격화가 되었을 때 다시 올 수 없는 저점 매수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던 만큼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 움직이기 전에 또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전략 잡아보실 분들, 또 현대오토에버를 포함한 다양한 시그널 포착주들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오늘장 든든하게 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개장전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서 준비해 주셨죠? 네, 또 어제 굉장히 미증시에서 주목을 받은 재료이죠.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구글의 또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자 컴퓨터 국내 관련주들도 뭐 보안 쪽 종목들도 있고 양자 컴퓨터 산업을 영위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부 좀 관심을 가져가면은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런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유리한 구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양자 컴퓨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슈퍼컴퓨터가 10년 걸려서 해결할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추후에 정말 이런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 자리를 잡아서 상용화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 AI보다도 굉장히 폭발적인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멀죠. 네. 여러 가지 또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초입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일부 종목들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당장에 이런 또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이용한 매매를 하신다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자 컴퓨터 뭐 암호해독 관련해서 또 재료가 있고 사실 가장 큰 재료는 신약 개발 부분이겠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속도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해서 지금부터 일부 좀 관심을 가져가는 테마로서 이용을 하시고 말 그대로 테마성 종목으로 이용을 하신다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구글이 이제 새로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발표가 전해졌고 이에 따라서 알파벳의 주가가 5.5% 어제 미 증시에서 급등을 했는데 슈퍼컴퓨터가 해결하는데 10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일단 내년에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한 관련주들 또 들고 오셨죠? 네, 국내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보안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런 구글의 알파벳의 이런 또 양자 컴퓨터 재료가 이런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호 해독의 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또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로서는 물론 양자 컴퓨터 재료도 있지만은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재료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 한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있죠. 드림 시큐리티 역시 이런 보안 관련해서 IT 인증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국내 최초 양자키 관리 장비를 개발하면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 먼데이 이후에 굉장히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고 사실 11월 8일 고점 달성 이후에 일부 매물대가 연출되었지만 일정 구간 3,000원 위쪽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되겠고 또 모든 종목들이 어제 이런 양봉을 연출했죠. 이 종목 역시 어제 종가 기준으로 6, 7%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흐름이 더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제 반등이 찐 반등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장기평선 부근까지는 도달을 해줘야겠고 다만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꾸준히 재료가 나와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보안주들은 꾸준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죠. 사실 뭐 정치적 뉴스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어쨌든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어제 반등한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이 장기평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망한 종목들 많지만은 뭐 그중에서 엑스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도 사실 시장 흐름에서 뭐 매물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조금 더 견조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해서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장기 평선 위쪽에서 머물러 줬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전 저항대까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주고 뭐 알파벳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장 초반 또 이후에 살펴볼 텐데 엑스게이트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방송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또 여러 가지 암호 관련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양자,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대형 3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SK텔레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런 고배당 관련해서 지금 배당 관련된 재료도 갖고 있는데 아쉽게도 고점이다 보니까 시장 흐름 따라서 매물이 나왔고 특히 강하게 이런 매물이 출회된 업종들 그리고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 사실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58,000원 고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까지 저점으로 행보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좀 욕심이 나는 구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고배당 종목들 그리고 통신 관련된 종목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관찰을 하시면서 양봉이 연출되는지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는지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저가 메리트가 아주 아래쪽에 있지는 않지만 일정 구간 고점을 찍은 종목이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미 증시 이슈와 연결해서 우리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엑스게이트 견조한 흐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16% 하락하면서 2,413선을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23% 상승하면서 66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는 현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보면 정치 테마주들 여전히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6% 하락하면서 53,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대 하락세 보이면서 1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1%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1%대 상승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하여는 소폭 빠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11%대 강세 보였었죠. 오늘 31만 4천 원 선 지나가면서 현재 1%대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HLB도 오늘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어제 혈액암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소식에 12.8% 증가하는 탄력적인 상승 보였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클래시스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8%대 상승 포착됐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3%대 넘는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 화장품주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화장품주들 상승세 두드러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관련된 종목들, 테마들 어떤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먼저 시가총액 상위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의 지수 방어 혹은 반등, 견인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또 견인이었지만 오늘 이런 미증시 반도체 약세와 더불어서 그렇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일부 긍정적이다 할 수 있는 흐름은 어제도 사실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 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이런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일부 긍정적인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과 같이 뭐 시장에 재료가 없을 때 지수에 견인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해준다면은 오늘 구간 잘 버티고 내일 만기일이죠. 만기일까지 흐름을 살펴서 이번 주 중으로 이런 정치 관련된 또 뉴스에 흔들리는 시장은 일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해서 뭐 알테오젠 같은 제약 바이오주들도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정 구간 또 강세를 보인 지점에서 이런 숨고르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오늘 장 후반까지 종가까지 이렇게 뭐 보합권에서라도 마무리가 되어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엑스게이트 굉장히 뭐 급등 출발한 이후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런 또 시간 내에서 사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해서 엑스게이트 어제 시간 내에서 2%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동시효과 그리고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연출한 모습을 봤을 때 보안 관련주들 오늘 또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참고하실 만한 종목들 흐름 체크하시면서 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테마이지 않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두 번째 테마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미 증시에서 알파벳이 5.5% 급등을 했으니 오늘 우리 시장 관련 보안주들 살펴봐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엑스게이트를 탁 꼽아주셨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엑스게이트가 장 출발하면서 어제 시간의 2%, 오늘 장 출발과 함께 크게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어제 대비 20% 넘는 상승률로 지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 더욱더 높여가면서 21%대 상승세 6,670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개장 전의 이슈들을 대표님과 잘 살펴주시고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개장과 동시에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 반부터 또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에릭 대표님의 전략들 다양하게 받아가시고 이렇게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법까지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팍스통신망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의 전략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게이트의 상승세 무섭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오늘 우리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시그널 포착주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이후에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시그널 포착주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주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앞서 테슬라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가 관련주로서 봤던 뭐 프론티어라든지 관련주들이 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또 늦지 않고 여전히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눌린 종목 속에서 뭐 저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싶은데 뭐 반도체가 갈지 2차 전지가 갈지 혹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도를 해 나갈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에 일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제안을 해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해서 테슬라가 이런 저가 모델 출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나와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25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에서 먼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멀지 않았고 정말 가까운 재료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와 같이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산업 전반적인 또 발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상황도 굉장히 개선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테슬라가 또 사이버캡 로보택시죠. 테슬라의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이 뉴욕시에 깜짝 등장했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오토파일럿 기술의 안정성이 일부 완성 단계가 되어가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또 커져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테슬라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이즈들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염두에 둔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속에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바라보고 끌고 갈 수 있는 또 테슬라이고 특히 국내 테슬라 관련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이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사이버캡이 늦어도 27년 빠르면 26년 전후로 이렇게 또 시장에 출시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가지고 온 시그널 포착 종목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은 이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종목들이 갖고 있는 재료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런 카메라 모듈 그리고 포함해서 자동차 자율주행용 카메라 심사 장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런 인도 부지 메이커 공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재료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그리고 IT 관련해서도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었을 때 내년에 실적 또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실질적인 힌트 두 가지를 드리자면은 테슬라의 실무진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미팅을 했다는 뉴스가 떴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워낙 이런 라이콤이라든지 프론티어와 같은 가볍고 또 테마성 재료가 짙은 종목들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일부 후발주의 성향을 보였고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질적인 종목들이 지금부터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 대장주로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의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프론티어의 모기업이죠. 그런 측면 요 두 가지면 사실 이 종목명 뭐 다 알려드렸다 생각이 되는데 전략이 자세히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꼭 입장하시고 필요한 정보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이어서 차트까지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일부 저점을 찍었다라는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사실 이전에 거래량이 실렸던 두 캔들에 비해서 최근에 이렇다 할 거래량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구간이죠. 저항대에서 내려온 구간 물량이 일부 굉장히 소화가 되었다 보고 있고 또 털어서 나간 흐름도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라간다 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2만 원대, 2만 천 원대의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을 때에는 이런 장기 평선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대는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을 준비를 해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 특히 주목을 해본 점은 수급적인 동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외국인 또 강하게 들어왔죠. 이런 수급이 쌓여 있다고 해서 주가가 뭐 무조건 상방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수급이 아쉽고 또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임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재료 그리고 위치 그리고 수급적인 동향을 파악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 종목 함께 또 접근해 보실 분들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자율주행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Q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저가형 모델들이 시장에서 활성화가 됐을 때 이런 연말에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2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까지 시작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들 자율주행 테마에서 모두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가져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테마가 다 움직일 때 이 종목 정말 크게 손익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저항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가져갈 수 있는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이 공략을 해보신다면 지금 좋은 자리에서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포함해서 자동차 자율주행용 카메라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인도 부지를 매집을 해서 공장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내년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에 테슬라 실무진이 이 회사에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퓨런티어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퓨런티어의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료도 탄탄하면서 기업 가치까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수급까지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기관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재료도 실적도 수급도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했을 때 빠르게 상승하기 전에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방송 중에만 QR코드가 열려 있고요. QR코드 통해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꼭 받아보셔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저항대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엑스게이트 저희 방송 전에 이제 개장 전에 이슈로 살펴봤었는데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시자마자 상한가에 진입을 하네요. 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미증시에서 뭐 독보적인 재료가 두 가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재료가 쏠릴 수밖에 없었고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퓨런티어도 제가 지금 살짝 보니까 뭐 7,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밀착 종목 아직 우리가 아쉽지 않은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게 좀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 이후에 또 팍스 통신망에서 자세한 전략들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최대한 유리한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또 조금 일부 걱정을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종목수를 굉장히 우위에 둔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장세를 연출하면서 단기적으로 오늘 장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코스닥도 2%대 상승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 사실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주도를 해 나가면서 코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종가까지 마무리가 잘 된다면은 일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뭐 계속해서 정치 뉴스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전에 이런 급락과 같은 흐름은 연출할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환율 그리고 금리 같은 부분들이 뭐 지수 상방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점을 또 일부 찍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해 나가셔야겠죠. 단기적으로 반짝거리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보다는 이제는 정말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장 흐름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셔야 이제 정치 테마주에 물리지 않고 정말 상승장을 준비하는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좀 그러한 부분들 제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유리한 구간들 접근을 해 보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자율주행 테마도 그렇고요. 오늘 양자암호 테마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개장 전부터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되는 종목들 주고 계시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미리 대비해 보셔서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기분 좋은 흐름 다시 한번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빠르게 들어오셔서 아직 오르지 않은 퓨런티어와 함께 또 같이 살펴주셨던 종목 중에 시그널 포착 종목 다행히 아직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잡아보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